최상병 할까요? 짧게라도. 저 이게 최상병 특검 이 관련 단독 보도 보고 제가 사실 진짜 화난 그 대목이 뭐냐면 최상병 사건에서 그 최해병이 사망한 날이 7월 19일이에요. 2023년. 근데 8월에 윤석열이 휴가를 갔었어요. 네. 그때 그것 때문에 진짜 진짜 비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임성근이 그 휴가지를 방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저기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거는 2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 나왔었죠. 계속적으로 네.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뭐랄까 증언으로서 확인이 되지 그렇죠, 못했던 그렇죠.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방문에 대비하라는 그 저도 인근 부대 내에 지시가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을 저도에서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자신에 대한 구명 로비 운동을 펼친 거에 대해서 특검은 수사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임 전 사단장이 임성근이 저도까지 방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에 대한 구명 로비 그렇지. 이것을 꾀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건 임성근이 현재 구속 상황이잖아요. 예.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변호사가 또 이완규예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죠. 네, 이 사람 정부 그러니까 당시. 내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최혜병 특검의 피고인을 지금 변호하고 있죠. 근데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하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 이거와 관련된 거는 최혜병 특검이 임성근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야, 진짜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방문에 대비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진 건 그게 그냥 일개 다른 선에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알았거나 김건희가 알았거나 그러니까요. 둘이 휴가를 갔으니까 둘 예. 중에 하나가 갔겠죠. 둘 중에 하나가 오케이 했으니까 이렇게 가능했을 당연히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방문했겠죠.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이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예. 근데 영장 기각 사유가 뭐냐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돼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되게 고민스러운 대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해요. 뭐만 딱 들으면 되냐면 여기에 12명이 기소가 됩니다. 네. 그죠? 네. 12명 제가 하나하나 직책을 불러볼게요.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국방차관,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 담당관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 거예요. 다 국방부 대통령실이야. 아니 이게 뭐 대통령부터 모든 국방 라인이 다 개입돼 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있는 영장 판사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특검이 수사를 했을 때 대통령부터 이 아랫단에 있는 조직총괄 담당관까지 연결된 내용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써가지고 기소를 한 내용들인데 이게 법리적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특검은 멍청인 거죠.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 상황이라면. 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단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김장한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보수계가 어떻게 로비했는지에 대한 영역이 하나가 예. 남아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종호 블랙 이머스먼트 예, 인베스트먼트. 이 사람이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 부인과 연락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5월달 기사로 나와 있어요. 예. 특검에서. 예.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라인을 통해서 구명 로비가 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 목사 같은 경우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윤석열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종호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김건희한테 갔으면 갔겠네. 높겠죠. 예. 그럼 이 두 단위로 얘기를 했으면 두 부부가 이 내용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행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지금 공소장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핵심적 고리가 이 사람들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서 꼭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다 판판이 그냥 다 기각이 돼버리니까 임성근 하나. 임성근은 입을 안 열잖아요. 예. 이완규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은폐 시도가 지금 작정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기각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건이다. 근데 이제 공소장을 통해서 내용들이 다 확인된 거죠. 하나하나가. 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내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중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요 예. 공수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 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의 결과가 내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 이 그렇죠. 나쁜 짓을 했으니 예. 내란이 아니면 이놈들이 그놈들이야. 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을 빌드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예, 11월 28일이면 최상병 특검이 이제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예.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셨잖아요. 네.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예.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요.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오늘 법관을 모욕하거나 공격했던 말씀하셨죠. 일부 변호사들하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뭐 공격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원칙을 지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사법부와 법관들에 대해서 항해지고 있는 공격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헌정 질서의 토대고 매우 중요한 가치고 법관에 대해서 모독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정부의 수장 쪽에서 보내는 사법부에 대한 유화 제스처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입법부 전 내란 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7박 8일짜리 해외를 다녀오시고 국내 상황을 보건대 아마도 이 특검은 결국 수사를 하는 곳이고 기소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고 공판 유지를 하지만 결국 판결은 사법부가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완급 조절을 좀 하기 위한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봤어요. 왜냐하면 선고가 어쨌든 정의를 구현하는 건 사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에게 약간 뭐랄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거 괜찮은 뇌피셜인데요. 근데 저는 뭐 그러하건 저러하건 상관없이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이제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소심부터 하는 건데 해야 돼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판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들도 사법부 내에서 전단 재판부를 만드는 거고 전단 재판부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전단 재판부에 지금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전 세상에 전담 재판부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전단 재판부를 얘기하면 강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매우 해야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무관하게 저 내란 재판은 사법부 내에서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상황 속에서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찜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내란은 종결되지 않는다. 두 분 다 엄청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시간만 더 할까요? 아닌데. 한 시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시간 뒤에 시간 비워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일타정치.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